출발 증시 오늘도 진짜 전략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진짜 전략은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장 약간 기조가 변한 건 아닌데 종목별 양상이 좀 변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렇죠.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제 또 전차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약간씩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는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바람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에 거의 얼마인가요? 지금 뭐 한 6, 7개월 정도를 삼성전자가 소외됐었고 현대차도 지금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애널리스트든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든 아니면 뭐 다른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좋게 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주가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을 겪고 있는데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좀 주가가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시장이 건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것 보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약간 그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에 기대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해서 시장이 좀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좀 지저분해졌다라고 얘기할까?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데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아마 그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올라줘야 좀 건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최근 지수도 재미가 없지만 종목들도 재미가 없어요.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제가 ADR 지표는 자주 보여드리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지수 자체도 사실 작년 그 올 한 해 동안의 그 지수 흐름을 보시면은 1월 고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것도 답답하지만은 위쪽에 ADR 지표를 보시면은 지난 4월 고점을 해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상승 종목수보다도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도 어제도 지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더라. 어제 지수가 0.4% 올라왔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나 몇몇 종목 제외하고 하락 종목수가 오히려 상승 종목수보다도 2배나 많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자, 우리가 핑계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찾아보니까 모멘텀이 소진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모멘텀. 뭐냐면 경기 모멘텀 자체가 조금 소진된 거 아니냐. 지금 그 바로 어제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 미국 쪽에 보시면은 지수가 59.5로 나왔거든요. 7월 같은 경우가 수치가. 근데 요건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요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50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 아래면 위축되는 거고 52면 경기가 확장된 거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은 이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경기 회복의 어떤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요게 아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자주 보고 있는 10년 만기 국채금리 보시면은 계속 긴장감이 좀 높았거든요. 그동안 몇 달 전만 해도 이 경기 너무 화랑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짙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10년 만기 국채금리 보시면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뭐 코로나 상황도 지금 심각하다 그러는데 아래쪽에 미국의 백신 접종자 수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확진자 수가 위쪽에 빨간색 보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려하는데 사망자 보시면 안 늘어나잖아요. 네, 치사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나쁠 게 없다. 이게 핑계로 작용하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요것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니까.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이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실적 모멘텀 자체가 이제 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아마존이 나름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급등이 나와버렸거든요. 네, 기대에는 못 미쳤죠. 그렇죠. 특히 전망치가 안 좋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아마존이 가장 메인으로 보는 게 전자상거래 쪽인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했었죠.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었는데 약간 둔화되지 않겠는가. 향후 몇 분기 동안 조금 쉬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의 톤이었는데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런 실적 모멘텀 상당히 지금 서프라이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꽤 강합니다. 요 측면이 지금은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적 모멘텀 같은 경우도 좀 약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이사 또 한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10월에 테이퍼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 8, 9월에 일자리 수가 80만 개 이상이면 테이퍼링 10월에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건 시장에 조금 안 좋은 거죠. 약간. 그리고 또 8월 26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게, 야, 혹시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 잭슨홀 미팅에서 보통 보면 재무장관, 각국의 재무장관과 또 중앙은행 장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정책의 좀 약간 좀 다른 스탠스가 가끔 나오긴 했었기 때문에 아마 8월 26일 이 잭슨홀 미팅의 어떤 결과를 보기 전까지 눈치 보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결국은 핑계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핑계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 간밤에. 그렇죠. 예, 이게 문제예요. 그럼 왜 우리만 이러냐라는 것인데. 우리는 지지부진한데. 우리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우리만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면 그게 뭘까? 뭐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딱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팔아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거죠. 여기 그 수급 주체별 지수 상관관계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우리 흔히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 예전부터 했던 농담.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는구나. 야, 장 안 되겠네. 빠지겠네. 개인이 팔면 이제 올라가겠네. 이런 얘기 농담 삼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상관관계를 한 2011년 이후로 조사를 내보니까 실제로 맞아요. 이게 뭐냐면 상관관계가 플러스 쪽 위로 올라간다는 것. 외국인 쪽 보시면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왼쪽에. 플러스로 나온다는 것은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올라가고 네.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제 개인 쪽을 보시면은 개인은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사면 지수가 빠지고 개인이 매도를 하면 지수가 올라가더라. 역의 가지고 있죠. 네. 물론 작년은 좀 달랐어요. 그렇죠. 작년은 개인이 이제 주도를 했으니까. 요 통계치를 놓고 보면 외국인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고스란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상황이 어떠냐 하면 작년에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았냐면 한 24조를 팔았거든요. 요게 그 작년 거래소 기준만 놓고 보면 24조를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8월 초지 않습니까? 네. 7월까지의 통계치를 놓고 보면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20조를 팔았어요. 너무 많이 팔았네요.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외국인이 팔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작년은 또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런 그 매수세가 워낙 또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세를 압도하는 매수세가 있었죠. 근데 네. 올해는 외국인이 지금 2배로 팔고 있고 현재까지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력은 좀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객 입탁금 같은 경우가 많이 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는 많아지고요. 특히나 공매도가 또 올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는 강해졌는데 매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외국인 도대체 언제 들어와요? 이게 관건이 되겠는데 아마 외국인이 안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원달러 환율도 있었을 것이고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이니까 환차손 우려가 있는 거죠. 요것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더 결정적인 점은 이 백신 접종률과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 뭐 유럽이나 북미 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가 괜찮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일본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네.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일본 같은 경우 어렵고, 중국도 그래서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뭐 무역 갈등도 있겠지만은 중국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선진국보다는 백신 보급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뭐 4단계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런 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 백신부터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야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외국인 투심도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한 50대 접종이 8월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태도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마침 어제 그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매수가. 삼성전자의 매수가 6천억 넘잖아요. 압도적이죠. 네. 외국인 매수가 지금 6천억 정도 오랜만에 들어와서 야 이게 숨통이 좀 트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뭘 많이 샀나를 잠깐 보면 어제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압도적이죠.
그냥 삼성전자가 6,260억이에요. 네. 하이닉스가 630억인데 요 시총 차이를 보면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시총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6배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럼 계산상으로 보면 하이닉스는 이보다 더 많이 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많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또 4위에 있습니다. 네. 이걸 놓고 보면 어제의 외국인 매수는 뭐 아직은 좀 그 추세적인 외국인 매수의 어떤 매수 전환이다라고 보긴 그렇고 아마 그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매수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놓고 보면 결국 지금 시장은 아직은 수급이나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눈치 보기 장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다만 워낙에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이슈나 모멘텀이 터지는 종목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지수 전반적인 시장보다는 종목별 슬림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장인데 이제는 그동안 또 잘 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해운주, 철강주는 더 조정을 받으면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고 최근에는 2차 전지 특히나 수지 쪽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어제 다시 올라오고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이 반도체 쪽이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지 시세의 연속성을 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들 요즘에 주목하고 계세요? 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가장 특징적이었어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긴 했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부진하다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정도의 거래와 외국인 매수, 기관도 매수 들어왔거든요. 삼성전자. 그 정도의 상승이면 입질 매수라도 해주는 게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의 20% 넘어요. 네. 그 종목이 움직이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황이면 충분히 매수는 해주는 게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해서 오늘 관심 종목 쪽에 삼성전자를 다시 재편입했어요. 제가 8만 원 이하 내려가면 제외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8만 원 회복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또 그 힘이 빠지면 제가 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제 정도의 힘과 관심이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안 좋았던 좀 철강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강주가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한 일주일 단위로 보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제 맞았는데 뭐 중국 쪽 이슈도 좀 있었고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가 그 미국 시장 쪽이 좀 안 좋았던 게 겹쳤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락이 나오고 외국인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섹터가 될 겁니다. 근데 간밤에 또 미국 시장 보시면은 경기 민감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또 그걸 감안하면 어제 철강주는 좀 과했구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철강주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또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발 악재로. 그렇죠. 중국 규제 아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네. 뭐 게임을 두고 아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안 좋은 얘기가 그 언론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안 좋은 걸 우리나라에 왜 그래 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게임 시장을 휘젓고 다니거든요. 중국 게임이. 맞아요. 요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중국 쪽에 좀 편향된 그러니까 중국 쪽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던 게임 업종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네. 급락이 나왔고 그쵸. 그 종목들이 마침 또 공매도가 많이 몰렸어요. 네. 대부분 다. 그 약종으로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시장이 단단하고 건강하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버틸 수가 있는데 가뜩이나 장이 좀 약간 불안한 느낌에서 약점 있는 종목을 찾는 세력도 있을 건데 그런 약점이 노출됐다는 것은 중국 쪽에 매출이 많이 기대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경계하는 게 좋겠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펄어비스랑. 그렇죠. 네. 나머지는 괜찮아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신작 게임 연기까지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이런 것들 겹치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많이 올랐어요. 그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의 종목들은 조금 경계하는 게 좋겠다. 계속 그 규제가 나오니까. 중요한 건 걔들이 규제를 할 때 공청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론 수렴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런 랜덤한 어떤 그런 악재가 있을 것 같은 섹터는 조금 경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관련해서 모멘텀 있는 섹터 종목 두 가지를 조금 더 우리 종목들 중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어제 워낙에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SM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M&A 모멘텀이 있잖아요. 해서 두 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은 꽤 의미 있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보시면 박스권에 갇혀서 이제 8만 원 사이에 갇혀서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양봉이 딱 눈에 띄게 올라옵니다. 왜 올라왔을까? 뭐 이유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를 때리고 있더라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상반기 내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좋았어요, 올랐어요. 사실. 매번 예.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핑계가 될 것인가? 물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는 했습니다. 그걸로 좀 핑계를 대긴 좀 그렇고, 두 번째는 단순 순환매일 수도 있어요. 워낙에 소외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올라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순환매장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 신작이 나옵니다. 8월 11일 날 나오는데 이미 사양은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네. 다 유출됐는데 폴더블 폰 쪽에 삼성이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트가 지금 단동이 되기 때문에 노트만큼 뽑아내야 돼요. 중요한 건 가격까지 지금 때리면서 아마 각종 지원 나오면서 아마 전사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할 겁니다. 왜냐하면 노트만큼 안 나오면 향후 성장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낮췄고요. 또 사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놓고 볼 때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스마트워치도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이 또 호재가 될 것인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 기관이 샀을까? 저는 이재용 회장 딱 하나만 봅니다. 사면. 네. 그렇죠.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일단 뭐 지금 가석방의 가능성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왜 못 가고 있는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은 뭐 반도체 관련 피크아웃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경쟁사인 TSMC라든지 인텔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지금 못 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 투자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감안해 왜 못했냐를 생각하면 오너가 없었다 이거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정 회장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안에 있는 게 좋습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네. 3분의 2가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께서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여론에다가 여당 쪽 같은 경우 분위기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그쪽의 모멘텀, 지금 8월 15일에 얼마 안 남았는데 그쪽의 모멘텀이 저는 크다 그렇게 봐요. 요것만 좀 해결이 되면 삼성전자를 주가를 묶어줬던 어떤 족쇄가 하나 풀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움직임이면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 예의상이라도 삼성전자는 사줘야 된다. 나중에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삼성전자의 시총만큼 비중을 채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20%죠. 예. 네, 그거는 조금 분위기를 보면서 파악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어제 이슈가 됐던 그 SM 관련 급등이 되겠는데, 네. SM이 지금 2배 올라갔어요. 어, 2배 어마어마하죠. 바닥에서 2배 올랐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2배 올라온 상태에서 어제 기사 나온 걸 보면 카카오가 지금 SM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랬는데 CJ도 참여했다 그러네요. 네. 지금 그 엔터 지용도를 잠깐 보시면은 하이브 중심으로 한 위버스 세력이 있고, 그리고 NC와 카카오 중심의 유니버스, 그 다음에 SM의 리슨, 이렇게 엔터 지용도를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중심에 있는 카카오, 하이브도 지금 뭐 인수를 시도했다 그러는데 사실 후배지 않습니까? 후배니까 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유, 쪽팔리죠. 왜냐하면 네. 그 아무래도 SM은 엔터의 명가인데 서울대 후배기도 하고 또 관련 업계의 후배가 인수하려고 그러면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CJ 쪽하고 카카오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원한다 해서 네. 얘기 나오면서 얼마에 인수할 것인가 얘기 나오는데, 요건 좀 중요한 얘기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수만 회장의 지분 가치만 생각하면 프리미엄을 얹어주면 한 5천억 정도까지 줘야 될 것 같아요. 미니멈. 네. 그러면 SM의 시총이 한 2조 5천억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M&A 가치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 증권사 그 예상 실적을 놓고 보면 당기순이익이 내년 한 600억 가까이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거든요. 이걸 멀티플 30배냐 40배냐가 중요한데, 플랫폼 가치를 주면 한 40배까지 줄 수 있고, 네. 안 주더라도 30배까지 주면 예상 시총이 한 1조 9천억,
2조 5천억까지 나온다는 거죠. 아마 이 목표가를 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증권사 목표가도 9만 8천억까지 나와 있어요. 그걸 감안하면 이런 계산을 놓고 보면 대충 이 언저리까지 움직일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제 좀 전략을 변화를 시킬 때가 됐나요? 제가 아까 그 현금 비중을 10% 20% 가지고 가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뭐 시장이 나쁜 것도 사실 좀 있죠. 거기다 또 변동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시려 그러면은 현금 비중 10에서 20%는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수익도 안 나는데 급락 나올 때 기회 잡을 수 있는 건 좋잖아요. 현금 비중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8만 하회되면 뺄 것이고 올라가면 다시 지금 편입을 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정 회장 어떤 그런 이슈가 없다면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럼 다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업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순환 급등주가 많이 나오는데 장이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내동매매만 좀 자제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